자, 소곤충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소곤충탕은 제가 아이들한테 쓰는 가장 애용하는 처방이기도 하고요. 보통 제가 애들이 오면 쓰는 것 중에 그 한 50% 이상은 이 소곤충탕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곤충탕의 처방 구성을 보면 게지, 감초, 생강, 대추, 작약이 있죠. 이 작약이 그 군약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제 나중에 이 작약이 군약이 되는 처방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병행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곤중탕은 여자들이 쓰는 처방하고 이 남자들이 쓰는 처방하고 이제 합쳐서 나중에 비교 설명하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이 남자애들이 와서 밥을 잘 못 먹을 우리 애는 밥을 잘 못 먹어요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전시공산을 씁니다. 전시공산, 물론 전시공산은 밥 잘 못 먹는다 그럴 때 대표적으로 쓰는 게 전시공산인데, 이때 생김새는 어떻게 생기면 이제 눈꼬리가 올라가서 태양형입니다. 그러니까 눈매가 올라가고 코도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코가 약간 들리는 거죠. 이럴 때 가슴이 좀 답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시공산일 때. 그래서 뭐 한숨을 잘 쉰다든지 이럴 때 보통 전시공산을 쓰고요. 이제 여자애들이 와서 밥을 잘 못 먹는다 그럴 때 이기승냥탕 같은 경우 씁니다. 그러니까 이기승냥탕 같은 경우는 이제 팔다리가 길고 얼굴이 길쭉하겠죠. 길쭉해서, 근데 이제 이때 체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냉대합니다. 여자아이들이 무슨 냉이 있겠습니까? 그죠? 여자아이들이 냉이 없을 거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실제로는 아기를 기르다 보면 냉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어머니들이 이제 그 팬티를 검사를 하지 않으니까 냉이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한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 그러면 냉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럴 때 잘 듣습니다. 이 이기승강탕이. 심지어는 대하라 해가지고, 대하는 뭐냐면 그 냉대하, 그러니까 냉일 때하고 대하 말고 북루 때도 잘 듣습니다. 북루가 뭐냐면 이건 애는 아니지만 그 월경 때 펑펑 쏟아지는 걸 붕이라 그럽니다. 이 붕자가 무너진다, 산이 무너진다는 소리인데, 산이 무너진 것처럼 펑펑 쏟아질 때 이걸 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붕과 루는 뭐냐면 눈물처럼 흐르는 찔끔찔끔 그런 나오는 그런 거를 루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붕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계속 이어서 소곤충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이제 희귀승령탕하고 그 전시공산을, 애가 밥을 잘 안 먹을 때 전시공산하고 그 이기승령탕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곤충탕하고는 뭐하고 비교해서 또 설명을 해야 되냐면 자한강화탕하고 그 설명을 좀 비교해서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자한강화탕하고 그 소곤충탕하고 보통 남자 애들이 이 둘 다, 자한강화탕이나 소곤충탕이나 둘 다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이제 활발합니다. 애들이 오면 뭐 조금 부산하죠. 애들이 부산한데, 이 소곤충탕은 그러면서 침착해서 잘 안 다칩니다. 근데 이 자한강화탕은 화가 성해가지고 다칩니다. 그렇게 이제 부산하게 움직이다가도 잘 다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곤충탕은 조금 뭐 애를 쓰는 착한 아이라고 표현하면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건 제가 한의사 되면서 이 중요한 감별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부산해도 자는 침착해서 잘 안 다쳐. 그런 이유. 그래서 뭐 S는 착한 아이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자한강화탕을 쓸만한 애들은 그렇지가 않죠. 이건 실제로 화가 많아서 부산하기도 하고 조심성이 없어가지고 다칩니다. 이는 화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면 소곤중탕은 형상적으로 따지면 목토형이라 보시면 됩니다. 목토형. 그 목토형이 뭐냐? 그 아까도 말했지만 얼굴이 갸름하고 코가 오똑하고 좀 이렇게 코가 이렇게 길면서 오똑한 코라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게 코가 그렇다고 날렵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부드러운 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굴은 길고 코는 부드러운 코. 그래서 이런 거를 한방에서는 목토형이라고, 형상에서는 목토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코를. 자, 그리고 이런 애는 백구레가 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구레가 뭐냐면, 백구레를 판단할 때 코가 옆으로 큰 코 있죠. 옆으로 큰 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복진을 한다고 배를 이렇게 올려보면 배 흉곽 밑에, 그러니까 흉곽이 이렇게 갈라질 때 그게 넓습니다. 보통은. 근데 이제 코가 아까 말한 것처럼 길면서 부드럽게 생긴 그런 긴 이런 코들은 흉곽도 좁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흉곽이 안 넓은,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도 복직근이 긴장되어 있는 이런 애한테, 이런 형상의 보통 소곤중탕을 쓰면 아주 잘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곤중탕에 있어서 그 증상적인 것을 보자면 보통 아이가 10살 이전까지는 뛰기를 좋아합니다. 그 보통 애들이, 우리가 이제 애들 키울 때 10살 이전의 애들은 뭐 두 걸음 이상이면 무조건 뜁니다. 그 혈기가 이제 왕성해 가지고 그 뜁니다. 그래서 애들이 뭐 한의원이 같은 데 오면 부산한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혈기가 있으니까. 근데 오히려 가만히 있는 이것이 오히려 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애들이 오면. 그래서 원래 10살 이전에는 혈기가 성해서 뛰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운이 딸려 가지고 힘들어서 밤에 오줌을 쌀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소곤증을 씁니다. 야뇨가 생길 때 그 야뇨라 그러는데, 야뇨가 있을 때 보통 그 소곤증 씁니다. 그래서 이 소곤증탕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혈기를 성하게 해주는 처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약이 군약이라서 아마 그런데 혈기를 성하게 해주는 약이다. 그래서 다른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애들이 와서 우리 애가 다리가 자꾸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업어달라고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업어달라고 할 때 신기한하고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신기한은 형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긴 직사각형, 얼굴이 직사각형이라 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신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가는 역삼각형이라 그랬죠. 물론 뭐 신가도 천수상하고 뭐 이게 좀 나눠야 되지만, 뭐 일단은 그냥 역삼각형 모양일 때 이 신기한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신기한을 쓰는 애들은 이제 풍부, 하늘로부터 받은 바가 조금 약해서 그 아들은 그래서 다리가 약해서 업어달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애들은 약간 눈빛도 이렇게 애들 눈을 바라보고 있으면 눈이 이렇게 뭐 반질반질한 느낌이 아니고 약간 흐린 느낌? 일단 천천히 약간 부족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 보통 신기한을 씁니다. 신기한은 뭐 이럴 때도 쓰고 틱일 때도 쓰고 뭐 할 때 뭐 아주 좋은 처방인데, 그거는 나중에 뭐 따로 이제 계약하면 따로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처방은 뭐 다리가 아프다고 보시면, 그럼 다리가 아프다 해가지고 반드시 소곤중탕만 쓰는 건 아니라는 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기가 발달한 사람. 아까 목기가 발달했다는 게 뭐냐면 코도 길쭉하죠. 얼굴도 길죠. 이럴 때 이 목기가 발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제 얼굴 형태를 보는 거지만 얼굴 형태 중에 얼굴이 긴 사람, 그 주류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목기가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사람이 호로로 복통이 있을 때, 그래서 소곤증탕의 다른 증상 중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복통입니다. 우리 애는요, 뭘 조금만 하려면 배 아프다고 해요. 그 시간 지나면 또 괜찮다고 해요.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뭐 공부하려고 할 때도 배 아프다고 하고, 학교 가려고 할 때도 배 아프다고 하고, 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쓸 수 있습니다. 또 그러면 이제 이런 애들의 성격은 어떻냐면 깐깐한 성격입니다. 보통 성격이
그래서 원칙주의자고 고집스럽고 이게 이제 심해지면 결벽증 같은 게 나요. 그래서 아까 제가 착하려고 애쓰는 아이라 그랬죠. 그런데 양기는 당연히 애들이 있으니까 이 부산하게 해도 차분하다 그랬죠. 이 차분하려면 아까 말했던 그런 깐깐한 성격이나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럴 때 쓰는 처방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게 이제 자한, 도한입니다. 땀이에요, 땀. 보통 이제 10세 이전에는 애들이 보통 머리에 땀이 많이 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뭐 10세가 아니지 한 6세 이전에 있는 애들은 머리로 보통 그 열을 그 조절하기 때문에 그 머리에 있는 땀으로 열을 조절합니다. 근데 이제 애들이 조금 크면서 몸이 같이 성장을 하게 되면 머리로 땀 나는 게 줄어듭니다. 원래 이제 그게 정상인데 이제 이 소곤주당을 쓰는 애는 그 100굴에도 작으니까 몸이 크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도 이제 자꾸 머리에 땀을 난다고 볼 수가 있죠. 나이를 먹고도. 그 중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자한은 뭐냐면 기허에서 나는 자한입니다. 기허. 자, 그래서 보통은 좀 심할 때 잔이 심하면 눈만 감아도 땀이 난다고 합니다. 낮에 눈만 감아도. 아니. 움직이지 않아도 땀이 나는 땀을 자한. 가만히 있어도 나는 땀. 그러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팍 난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보통 자한이라고 그러고요. 도한은 보통 뭐라면 혈어 도한이라고 합니다. 혈이 흐해져서 나는 땀을 그 도한이라고 하는데 이 도한은 심한 경우는 뭐 낮에도 눈만 감으면 땀이 난다고 합니다. 심하면. 근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잘 때 땀을 많이 흘리겠죠. 눈 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럴 때 쓰는 게 요 건중탕에다가 당기를 넣어서 같이 쓰면 도안에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어에서 땀이 나게 되면 환기를 더해서 넣으면 그 이 자한이 잡힙니다. 자, 그리고 이 또 처방에 황련을 더해서 피로해가지고 아까 말했던 애쓴다 그랬죠. 애쓰는 착한 아이라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그 코피를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주변을 살피고 생각이 많고 애쓰다 보니까 체력이 툭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혈 부족이 일어나요. 그 혈 부족이 일어나니까 화가 올라와서 코피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애들은 또 어떻게 되냐면 입술도 잘 틉니다. 그래, 입술이 잘 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러면서 배가 아프다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황련을 넣어서 이 처방을 쓰면 잘 듣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제 백전풍이라 해가지고 백반증 이럴 때도 이 건중탕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오히려 이제 이기승냥탕 같은 경우를 더 많이 씁니다. 이기승냥탕 같은 경우 백반증에 써서 좋아졌다라는 취업례 같은 게 제법 있습니다. 이제 백반증은 절대 쉬운 게 아닌데 하여튼 고를 때 백반증일 때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건중탕을. 그다음에 처방을 조금 분석해 이제 비교해 볼 필요 있는 처방들이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소건중탕하고 작약감초탕하고 쌍화탕하고 개지가 연골모르탕 그리고 방목통수산 이 앞에 네 개는 헐 때 쓰는 처방이라 보시면 되고요. 뒤에 있는 방풍통수산은 실할 때 쓰는 처방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 네 가지를 비교한 이유가 뭐냐면 형상 생김새가 똑같습니다. 꼬라지가 이 생긴 모양이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소건중탕, 자격감중탕, 쌍화탕, 개지가 연골모르탕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이것들이 또 작약을 분약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꼬라지도 비슷하게 사람의 형상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별하느냐? 형상은 같으니까
이거는 저금증과 병소의 차이가 있어요. 병소라는 게 병의 위치, 어디에 위치하느냐 정도밖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그 차이만 가지고 이 처방들을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그 작약감초탕이나 쌍화탕이나 게지가 연골머리탕이 소곤초탕은 뭐 어디에 쓰는가를 말씀을 드리면 음, 기세가 이제 처진형, 아까 막 기세가 처진형에 쓰면 좋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목토형으로 생기고, 자, 이런 생긴 데 사람들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스트레스가 많고, 과로하기 쉽고, 그 다음에 깔끔하고, 꼼꼼하고, 그래서 완벽주의자를 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심한 경우는 그러니까 결벽증 같은 데로 간다 그랬죠. 그러다 하다 보니까 과로하게 됩니다. 이 과로하게 돼서 생길 때 이제 어린애가 기침하고 복통이 있으면은 이 작약 감초탕을 씁니다. 이 소곤증당은 아까 그런 건 아니었죠, 그죠? 뭐 땀 나고 뭐 배 아프고 뭐 이런 기타 등등이었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성인으로 왔다. 그럼 성인으로 오게 되면 쌍화탕을 씁니다. 이 쌍화탕도 아주 좋은 처방인데 혈기가 떨어졌을 때 쓰는 처방인데 쌍화탕을 보통 이제 지쳐요. 이거 이제 심력 구로라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트레스도 받아서 힘들고 실제로 육체적으로 많이 움직여서 힘들고 이렇게 두 개 동시에 될 때 쓸 수 있는 게 쌍화탕입니다. 예, 쌍화탕이 뭐 감기약처럼 약국에서 파는데 꼭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아주 좋은 보약이라 보시면 됩니다. 어떨 때? 심력 구로할 때. 심리적으로도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심적으로도 많이 애쓰고 실제로 몸도 많이 애쓰고 이럴 때 쓰는 처방이 쌍화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그 술을 먹는다 그러면 인삼 패독산을 합방해서 쌍패탕인 처방을 쓰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에 이 사람이 습체다, 너무 지금 뭐 몸이 무겁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쌍금탕을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쌍화탕도 세 가지를 하시면 아주 잘 그 처방을 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니 하원이 헌행해가지고 정을 이렇게 설하는 거.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 정액이 나온다 그럴까요? 이럴 때 쓰는 처방이 계지가 연골모래탕입니다. 이게 다 작약을 군약으로 해서 형상이 똑같기 때문에 구별해서 그 처방을 내셔야 됩니다. 뭐 다른 거 없다 그랬죠. 병소와 증상을 가지고 구별한다 그러면 하면 된다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방풍 동조사는 삼량경이 발달한 사람한테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삼량경이 별거 없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차력을 가지고 얼굴을 쫙 밀면 옆측면이 발달하죠. 그게 삼량이 발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삼량이 발달한 사람한테 그 방풍 동조산을 쓰면 됩니다. 이 방풍 동조산은 그러니까 피부병이 생길 때 쓰는 처방이라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머리에 비듬 많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발꿈치 이런 데 생기고 그러니까 뭐 그런 관계 있을 때는 아토피에도 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구별해서 쓰시면 이 소곤증탕에 대해서는 잘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처방에서 그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환기건중탕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하자면 환기건중탕은 소곤증탕에다가 플러스 땀이 나면 쓰는 처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특성이 좀 또 있는데 그 손발에 번열이 날 때 그리고 이제 백반증이 있을 때 이럴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반증이 있을 때 아까 이기승형도 같이 쓸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쓸 수 있는 게 환기건중탕이 노인의 피부 소양증에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압병에도 쓸 수 있습니다. 이 환기건중탕은 주압병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환절기가 되면 땀날 때 있죠. 그때 쓸 수 있는 환절기가 되면 내가 몸이 특별하게 안 좋아요. 저는 딱 이 시기만 되면 몸이 안 좋아요. 뭐 이런 것처럼 그 뭐 저 대표적인 게 어머니들이 야 내가 니 날 때쯤 돼서 몸이 안 좋아.
딱 지금 보니까 또 니 낳을 때 니 놓고 나서 내가 몸이 안 좋아졌는데 지금 니 놓을 땐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압병은 여름에 병이 생겼는데 그 시즌만 되면 몸이 안 좋아질 때 그럴 때도 환기건조탕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약 감촉탕 같은 경우는 그 아까 복통에 쓴다 그랬죠, 그죠? 작약 감촉탕 복통에다가 애들이 기침할 때 그 해수할 때 쓴다 그랬죠, 그죠? 그럴 때도 쓰고요. 이질에도 쓸 수 있습니다. 그 이질이란 말은 뭐냐면 대변이 넣는데 대변에 막 고름 같은 게 생길 때 대변 넣는데 고름이 섞여 나올 때 이럴 때는 작약 감초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지가 용골 모려탕 아까 하초가 헌행해서 뭐 이런 이야기 했죠, 그죠? 근데 이제 요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 특성은 어떠냐면 기운이 영 없습니다. 그러면서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불안정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엄청 허약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그 꿈에 여자하고 자꾸 그 성교를 하는 꿈을 꾼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래가지고 뭐 기접이라고도 한다든지 뭐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보통 그럴 때 이 계지가 용골 모래탕을 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초가 흔행해서 정이 이렇게 나오고 소화장애도 있고 변도 아주 무르게 보고 거기다가 소복도 이렇게 당기는 느낌을 같이 동반합니다. 그리고 그 조루증이라 해가지고 왜 이제 일찍 사정하는 거 이럴 때도 이 계지가 용골 모리탕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 한번 또 처방을 한번 이야기했는데 건리탕이라 해가지고 그 소곤중탕에 이중탕을 합방하는 처방이 있다 그래서 그때 형상으로는 아까 뭐랬냐면 배꼽이 못생겨서 배꼽이 못생겼다는 게 아까 튀어나왔다 그랬죠. 근데 왜 튀어나오냐 그 중초가 이 차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얼음이 얼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배꼽이 못생겼을 때라고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건리탕은 소곤중탕하고 형상적으로 똑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거름형 아까 거름형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턱이 나오고 이 한몰형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죠? 눈이 들어가고 뭐 턱만 나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입이 크고 단정하지가 않습니다, 입이. 그리고 입이 툭 튀어나오는 사람 있죠. 그럴 때 보통 그 이 복부가 차다라고 해서 건니탕을 쓸 수 있습니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곤중탕을 언제 투약하냐면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종합 처리하는 거라 보시면 되는데 허, 복만 그 허증이면서 복만 배가 뻥뻥해진다는 거죠. 이거나 장경련 장경련 같으면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해서 뭐라냐면 배가 아파요 라고 자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장이 경련이 일어나니까. 그러면 그게 바깥에 어떻게 드러나냐면 복직근이 아주 긴장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복직근 긴장. 그 복직근이 긴장되어 그래서 아까 우리 소곤중탕 할 때 꼭 따져봐야 되는 게 복직근이 긴장되어 있냐 이렇게 따져보라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장이 경련이 돼서 이 외부로 드러나는 상태는 복직근이 긴장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잘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허증이 나오니까 소화불량. 그러니까 이거는 기운이 처져서 소화불량이라고 보시면 앞에 이진탕이라든지 평이산이라든지 뭐 유골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오는 소화불량과는 다릅니다. 다른데 어떻게 판단한다 그랬죠? 기운이 허하면 우리가 중안을 눌러보면 중안에 압통이 없고 중안을 누르면 오히려 배가 시원하다고 배가 조금 뭐 시원하다 편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 복식근 이 위쪽에 중안을 약간 눌러보면 약간 무력한 느낌이 든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식곤증은 밥 먹으면 피곤해지는 증상. 아까 그 삼줄 건비탕 할 때도 말했죠, 그죠? 밥을 먹으면 오히려 힘이 나야 되는데 힘이 안 나고
오히려 피곤해진 거, 밥 먹으면 오히려 피곤해지는 느낌, 식곤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하는 약들은 운하 개통이 안 돼서 기운을 보태서 운하를 시켜야 되니까 이 운하가 안 되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소화불량도 운하가 안 돼서 나타난 소화불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위액이 분비가 저하된다. 위액, 그러니까 소화를 시키는 액이 저하돼서, 이건 다 아까 말했던 기운이 없어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진단 같으면 오히려 위액이 너무 과해져서 탄산 같은 게 생긴다 그러죠. 이 신물이 올라온다. 그 위액이 오히려 위산이 과다 분비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것들은 오히려 위액 분비가 저하돼 가지고 오는 소화불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양 공급의 부족으로 인하여 소화가 안 되니까 아무래도 잘 먹지 않겠죠. 대체로 빼빼하고 여인 체질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배꾸레가 좁다. 그 배꾸레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배 전체 둘레를 말하는 거긴 한데, 이제 복진 같은 거 하면서 배를 이렇게 열어보면, 배를 이렇게 까디져 보면, 옷을 이렇게 들춰보면 넓죠. 아니 좁죠. 이런 사람들은 좁으니까 우리가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인 체질처럼 보이죠. 이 날씬한 체질처럼 보입니다. 대체로 빼빼하고 야인 체질이다. 그게 소원중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혈당 증상, 저혈당 증상이라는 것도 당연하겠죠. 아까 말했듯이 영양 공급이 부족하고 소화가 잘 안되고 하니까 영양이 당연히 이 운하가 덜 돼서 비의 운하 기능에 의해서 영양분을 위로 산포하는 기능이나 이렇게 떨어질 거니까 저혈당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식욕 자체도 부진하겠죠. 그 위기가 없으니까 그 비기나 이런 게 약해지니까 당연히 식욕도 부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한이나 무기력. 근데 이 도한은 아까 좀 조심해야 됩니다. 보통 도한은 혈어 도한입니다. 기허 도한이, 기허 자한 있고 혈어 도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곤중탕만 써서 도안이 바로 좋아지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당기를 넣습니다. 그럼 당기하고 자격이 들어가니까 사물탕의 개념이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어 도안에 이 소곤중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아까 말했던 무기력, 그럼 기운의 처짐이 있으니까 당연히 무기력한 게 나타나고요. 어지러움, 피로라고 써놨는데 그럼 어지러움은 뭐냐? 혈이 그만큼 못 가죠, 위로. 그러니까 혈어에서 어지러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진탕도 어지럽다 그랬죠. 그건 담음이 떠서, 담음이 위로 뜨게 되면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어지럽다라는 것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이런 게 다 동반되는 어지러움일 때, 혈어가 동반된 어지러움일 때 쓸 수 있다는 말이고, 피로, 그럼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원기 자체가 떨어지면서 오니까 당연히 피로해지겠죠. 이렇게 되고, 수족이 번열이 생긴다. 정맥 말초혈관에 울혈 증상이 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거는 실제로 울혈되는 증상의 의미가 그 기운이 없어서 못 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번열이라고 했는데 수족의 번열이 어떤 느낌이냐면 허에서 나는 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갈 같은 경우도 아까 위의 그 운하작용이 덜 되니까 진액대사가 덜 되겠죠. 거기서 오는 구갈이네. 그럼 구갈도 열이 나서 나는, 열이 많아져서 생기는 구갈이 있을 거고, 열은 없는데 아까 말했던 이런 진액 증상이 다 가지 못해서 생기는 구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구갈 같은 경우도 실제로 열이 나서 생긴 건지 아니면 진액을 생성을 잘 못해서 오는 그런 구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 진액 생성이 잘 안 되니까 인후, 이 인이라는 거는 그 후라는 거는 목구멍, 이 목구멍을 뭐예요? 목구멍이 인후가 이제 두 글자로 되어 있지만 목구멍이 뭐가 있냐면 두 가지입니다. 공기가 들어가는 구멍이 있고 음식물이 들어가는 구멍이 있죠. 그걸 인후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건조해져서 점막세포의
진액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진액 상태의 운송력이 떨어지게 되면 비주 운하의 운행력이 떨어지게 되면 세포 자체마다 그런 거마저도 진액의 공급을 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는 이 건조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소변은 조금씩 자주 나오는 경우가 많다. 왜 그러냐? 방광간략근의 운동 능력 부족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아까 말했던 경련에 의한 복직급 긴장, 이 근육이라는 거는 어떻다고 보시면 되냐면, 에, 수축과 이완이 원활해야 되겠죠. 수축과 이완이 원활하지 않고 긴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동성이 부족하겠죠. 운동성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방광 자체가 팽창하는데 제한이 따라오겠죠. 이제 그러면서 오는 소변을 조금씩 자주 보는 경우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도 실증은 또 다릅니다. 실증에서 오는 소변에 자주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6번 면역력 저하. 그럼 면역력이 아무래도 이렇게 되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여러 가지 염증 또는 면역 과잉. 염증 증상 중에 실질 염증, 실증이라서 나는 염증이 있고, 이렇게 허에서 나는 염증도 있습니다. 이런 게 되면 이제 만성 염증으로 가겠죠. 그죠? 만성 염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면역 과잉 알러지 체질. 여기서의 면역 과잉 알러지 체질은 아까 긴장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긴장이 되면 과민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면역이 과잉됐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그 기운이나 이런 게 많아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면역 과잉은 어떻게 보면 과긴장성, 쉽게 말하면 뭐가 들어왔는데 과한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럼 어떨 때 우리가 과하게 됩니까? 예민해져 있을 때잖아. 예민해져 있다는 말은 다시 뒤집어 이야기하면 진액이나 이런 게 충실하지 못하고 촉촉하지 못하니까 예민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날씨가 건조할 때 그 풀밭에 진흙이 약간 묻어 있으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막 먼지가 확 날리는 것처럼 그런 현상. 그런 현상의 개념이지 면역 과잉이 이 사람이 좀 힘이 너무 좋아서 이런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혈관 운동량의 저하로 발생되는 저혈압이나 고혈압이 많다. 자, 이것도 아까 말했던 이 근육의 과긴장성이에요. 이제 혈관은 어떻게 운동을 하냐면 심장에서 펌핑을 하면 동맥은 내려가죠. 그럼 정맥 내려갔던 혈액들은 어떻게 올라올까? 정맥을 타고 올라와야 되는데 정맥을 타고 올라오는 혈액은 그 발동력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힘으로 가지고 올라오냐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근육이 수축하면 이 정맥을 짜줍니다. 짜주면 혈액이 올라오겠죠. 그러면 정맥에 판막이 있어서 다칩니다. 그럼 혈관이 멈췄다가 다시 또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하게 되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혈액 이 혈액들이 이제 이 순환을 일어나는 거고, 그게 바로 혈관의 운동력 저하 혈관 자체의 능력도 있겠지만 이 아까 말했던 과긴장성 근육에 의한 게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혈압과 고혈압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신계항진이나 신경쇠약 증상. 신계항진은 생기는 게 진액 성분의 부족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심장 입장에서 혈액 상태가 덜 돌아가는 느낌이 드니까 아무래도 과항되는, 오히려. 근데 그게 힘이 좋아서 생기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신경쇠약 쪽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소곤중탕에 아까 이제 음용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럼 대장경련으로 인한 복통. 이제 이해 가시죠? 대장경련이 일어난 이유가 실증에서 나는 게 아니다. 그런 경련 상태 때문에 아까 복직급 구련이 일어나고 이래서 생기는 현상들이다. 그리고 만성 소화불량, 특히 소화불량.
여기서 아까 만성 소화불량이라든지 특히 소화불량, 소화가 불량, 자, 소화가 안 된다. 이런 거는 허에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만성 소화라는 게 실증에서 생기는 거는 그냥 체하는 거죠. 체하거나 아니면 오늘 뭐 밥을 먹었는데 내가 안 좋은 소리를 들어가지고 갑자기 소화가 안 돼요. 뭐 이런 것들 이게 실증이라고 보면 되고 그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소화가 안 돼요. 뭐 이런 거. 특히 애기인데 애기가 무슨 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서 소화가 안 되겠습니까? 뭐 그런데도 소화가 안 됐잖아.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소곤중탕은 애쓰는 나이라 그랬죠. 애쓰다 보니까 딸려서 생기는 소화불량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야뇨증도 아까 말씀을 드렸죠. 야뇨증. 그 처방 중에 요럴 때 야뇨증에 쓴다. 그 이 방광에 있는 그런 근육들이 긴장되면서 오는 그리고 방 그 야뇨증 하여튼 뭐 야뇨증은 말씀드렸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뇨증. 근데 빈뇨증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방광의 그런 근육이 그 긴장이 돼서 자주 반복해서 누는 거. 야제증은 뭐냐면 우는 겁니다, 애가 밤에. 그러니까 야제증은 아까 말했던 뭐 복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신장염. 이 작동이 덜 되다 보니까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기고 그다음에 전립선 비대 이런 것도 똑같아요. 이 다 만성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만성 복막염, 경한 증상으로 복수가 없고 허약할 때, 이 지금 이 뒤에 깐 게 허약이죠. 복막염도 아까 말 실증으로 생길 수 있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허에서 이런 데 염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혈압이라든지 저혈압, 동맥경화증 등의 사람이 혈관 운동 저하가 원인일 때,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때는 피곤함과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 같은 맥락입니다. 혈액이 덜 공급이 되니까 심장은 더 펄렁거려야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숨이 차고 가벼운 어지럼이 동반된다. 위하수, 위아토니, 위장 팽활근이 무력하여 많은 혈류가 위장 쪽으로 몰려서 식후에 졸리거나 하품이 나올 때, 그러니까 그 보통 그 식후에 홍곤이 생기는 거는 위장 쪽에 그 혈류가 많이 몰립니다. 원래 이거 뭐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근데 이제 그게 더 과하다는 거죠. 잘 안 되니까 억지로라도 하려고.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위하수는 아까 말했지만 운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위하수입니다. 대기 거중 못해서, 그러니까 비주 승청 작용이 덜 돼서 하수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성장염이라든지 만성하리, 만성하리라는 게 뭐냐면 이제 설사 같은 거죠. 아까 점액변 이런 게 이질 같은 거,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이것도 설명을 드렸죠, 그죠? 그다음에 직장암, 장내 용물이 장의 연동운동 부족으로 흡수가 잘 되지 않고 배설도 잘 되지 않으므로 직장암이 생겼다라고 돼 있는데, 아무래도 정체된 것들은 쉽게 말하면 시냇물이 유속이 좋을 때는 이끼나 이런 게 안 끼죠. 그런데 만약에 유속이 점점 늦어지면 그러면 이끼도 끼고 물도 썩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직장암도 될 수 있다 이런 거고. 8번 치액, 사랑, 탈장, 특히 소화 탈장, 무르게 생기는 겁니다. 그 특히 이제 탈장 중에, 탈장은 아까 말했던 장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르게지면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임파선염, 편도선 비대, 아데노이드, 알러지 일형 질환, 그 이뭐 아까 말했던 요 위쪽으로 편도, 임파 이 위쪽으로 목 쪽으로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다 이거 전부 다 허에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그다음에 유정, 몽정, 이거 그래서 아까 이게 그 계지가 용골 모래탕 할 때 설명드렸죠. 유정, 몽정, 이 작약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지가 용골 모래탕의 합방증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작약입니다. 작약 때문에 이런 것을 같이 이야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소아 노이로제,
소화, 상습성 두통 등으로 이 당증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소화 노이로제, 애쓰는 아이, 애쓰다 쓰다 안 되니까 노이로제처럼 된다 이 말입니다. 애쓰다 보니까 두통도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담석증이면서 심화부의 둔통, 심화부, 아까 말했던 그 위쪽으로 그 심장이 부하를 느끼면서 생기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여기 담석증은 담도 팽활근, 이 다 뭡니까? 다 근육 이야기입니다. 다 근육. 아까 뭐 위 근육, 담도 근육, 혈관 근육, 다 그런 이야기죠, 그죠? 그런 데가 과민해지면서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느슨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운동성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담석을 그 담석 자체가 안 빠지고 담석증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